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오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출범시킨 후에 알려졌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4.7 보궐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를 레임덕 현상 없이 아무 탈 없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남북 정쟁 때부터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데드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오리라는 뜻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이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19세기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임기 내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마이티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80%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3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취임 후 처음 기록한 최악의 수치입니다. 지지율 35% 붕괴는 대통령 레임덕 현상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레임덕 현상의 가속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전 문제와 울산시장 선거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 LH 투기 문제 등 불거진 의혹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로 폭로되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임덕보다 더 비극적인 데드덕 상태로 식물 정권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계속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대통령 임기 4년차까지 지지율을 지켜준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임기 마지막에 지지율 35%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둘째 아들 현철 씨를 둘러싼 비리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남 홍엽 씨와 셋째 홍걸 씨가 구속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노건평 씨 때문에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인용의 불명예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는 없지만 정책 실패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 후반에 레임덕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맡은 대통령 자신의 국정 수행 능력에 따라서 마무리를 잘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지율이나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한 꼼수 처방을 하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한 바른 정책을 단행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부들이 잘못했다면 발본색원하고 신상필벌하면 됩니다.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기들이 뽑아세운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오리처럼 뒤뚱뒤뚱거리며 맡은 일을 못하거나 죽어가는 오리와 같은 상태로 국가 경영을 망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은 그러한 대통령의 말년을, 오리와 같은 대통령의 말년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